우리나라 대표 해양도시 부산. 그중에서도 영도구는 일제시대 최초의 근대식 조선소가 세워진 곳입니다. 조선산업의 메카라 불릴 정도로 수많은 선박 수리 조선소들과 부품 가게들이 즐비했던 곳이죠. 하지만 쇠냄새와 땀냄새로 가득했던 이곳은 현재 몇몇 공장만이 명맥을 지키고 있습니다. 경기 좋아지요. 옛날에는 진짜 경기 좋아지. 사람이 없어서 진짜 난리였지 그때. 만 철야도 하고 막 그랬지 그때는. 아름다운 해안 절경을 따라 들어선 마을. 한국 전쟁 후 피난민들이 모여 살던 이곳은 20년 전만 해도 전국 팔도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며 호황을 누렸습니다. 치매까지 좀 일 앉아 있는데 우리도 그것도 쳐야 되죠. 그것도 치우기 전에 해야 돼. 그럼 20년 네. 전에는 그래도 경기가 훨씬 좋았겠네요. 여기. 잘 됐죠 그때는. 그때는 장사 잘 되고 잘 됐어요 그때는. 사람 인구도 많았고. 저녁에 잠깐 팔 때 한 30만원씩 팔았어요. 옛날에는. 40년째 교복 장사를 하는 주인 역시 고민이 많습니다. 한 학교에 학생 수가 얼마 안 되니까 지금 영도 같은 경우에는 남녀공학이거든요. 전부 다 중학교가 남녀공학이니까 한 학교 해봐봐야 60명 곧 정리를 할까 싶어요. 30년 사이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 영도구. 그러다 보니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들이 늘었습니다. 여기도 공패가고요. 이 집도 공패가고요. 저 집도 공패. 네, 저 집도 공패가고. 그 폐가 쪽 앞에 그 쓰레기를 많이 이제 버리고 가는 사람도 많고, 고양이 문제도 많고요. 그리고 담 위험하니까 담벼락 이제 이런 안전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아요. 영도구청에선 최근 빈집 실태 조사에 나섰는데요. 한 집 걸러 한 집이 공폐가들입니다. 대부분 40년이 넘은 낡은 가옥들. 판잣집들은 뼈대만 남은 채 위태로워 보입니다. 오늘은 붕괴 위험이 있다며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된 한 주택을 찾았습니다. 지금 잠겼네. 한눈에 보기에도 왼쪽으로 기운 외벽. 건물 틈새까지 심하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다 넘어갔잖아. 지금 저기다 뭐 그물로 받쳐놓고 있어요. 그물 넘어가니까. 이거 언제 보낼 지가 얼마 안 갈 겁니다 이거. 아이고 이 집에는 말도 못한다. 고양이가 저 똥을 싸고 새끼가 넣고 밤 되면 언제시 띠가 땡기면서 쿵쿵한다. 바퀴벌레하고 저 그런 것도 티 나오는 우리 집에 하면서 너무 전시- 끝난다는 게네요. 예, 전시 벌레입니다. 저거 약을 칩니까 뭐잡니까 몇 년 없이 약을 치는데 저 전기줄 저것도 저어서 불이 부쩍부쩍 한다 할기네. 이렇게 방치된 빈집은 이웃들에겐 골칫거리입니다. 무엇보다 빈집 하나로 인해 위생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받기 때문이죠. 영도의 공폐가는 지금 집계된 걸로는 한 700 몇십 세대 정도 나오고요. 아파트 같은 그런 공폐가까지 다 합산을 하면 한 1000채 이상 공폐가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그보다 훨씬 더 공폐가가 좀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철거 이제 그 요청은 많은데 사실 이제 예산이 이제 그 지원되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곧 철거를 해야 하는 이 집엔 사실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한 지붕 아래 5가구가 살던 집. 이웃들이 모두 떠났지만 강정환 씨는 무너져가는 이 집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참치잡이 원양어선에서 기관사로 30년간 일했다는 그는 배에서 가스 유출 사고를 당했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서 장애가 생겼습니다.
가옥주에 목이 안 돌아가더라고요. 목이 안 돌아가죠. 그래가지고 한 3개월 이제 배에서 누워 있었죠. 오는데 한 달 걸리겠죠. 그 이제 시기는 이미 그때 목이 안 돌아갈 때는 넣지 붙지. 뭐 다리가 막 떨리면서 콕콕 바늘가 쑤시면 그래 아파요. 홀어머니를 모시고 40년간 이 집에서 살았다는 그는 자신을 극진히 돌보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극도의 외로움마저 생겼습니다. 그동안 고된 뱃일을 하며 차곡차곡 모은 돈도 어느새 바닥이 났죠. 문제는 주거 환경도 안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여러 개의 방들이 붙어있는 공동주택이어서 그의 집만 남기고 철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웃들이 모두 떠난 빈집은 버리고 간 물건들과 곰팡이들로 가득합니다. 새가지고 엉망이에요. 관리를 안 하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벌레 이제 바퀴벌레 같은 거, 개미 같은 거 좀 많이 있어요. 습도가 높아지면서 악취도 심각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집주인은 세입자들의 보증금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해버렸습니다. 몸이 불편한 그가 쓰레기들을 치우기란 역부족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는 곳에서 그는 빈집과 위험한 동거 중에 있습니다. 특히 그를 힘들게 하는 건 화장실입니다. 건물 밖 공용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데 불편한 다리 때문에 이동도 힘들지만 화장실 역시 붕괴 위험이 높습니다. 어떤 데는 쓸쓸하고 나도 이제 다리가 빨리 났으면 뭐 배나 다시 나가고 싶고 해 뜨는 거하고 해 지는 무렵에 그것도 환경이 또 기가 막히지.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도 없지. 그러니까 이 배 탄 사람은 배를 못 버리는. 다음 날 구청 관계자들이 현장 파악을 위해 다시 강정환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직원들 역시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때문에 당연히 안쪽으로 들어올 수가 없겠네. 원래대로는 안으로 좀 들어와야 되는데. 화장실을 남겨두고 철거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화장실을 싹 뜯어보고 새로 맹글어 주던가 그래야지. 화장실만 남겨놓고 철거한다는 거 이해가 안 돼. 아마 그랬지. 평소에 철거되면 이제 울려가지고 더 버리기 싶은데. 문제는 비용 때문입니다. 소유권 관계가 명확하고 그다음 이용하는 관계가 명확한 게 아니고 뭐 예전부터 쓰시던 분들도 있고 또 그분들 갖다가 또 뭐 이런 경우처럼 화장실을 못 쓰게 할 수도 없는 내용이니까 이런 게 돌발 변수가 많습니다. 이런 게. 철거하는데 비용이 한 얼마 정도를 저희가 알고 있습니까? 평균적으로 대략 한 동당 한 800만 원 정도 이렇게 오는데 장비가 들어가기 어려운 데는 한동 하는데도 뭐 2천만 원씩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철거를 해도 철거를 하지 않아도 강정환 씨에게 집은 위험한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40년의) 세월 동안 그가 꿈을 이루고 추억을 쌓았던 공간. 그러나 빈집이 된 이곳은 더 이상 편안한 쉼터가 아닙니다. 지난 20년간
부산 지역의 빈집은 5배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과연 부산 지역만의 문제일까요? 한 연구에 의하면 인구 노후도로 소멸 가능 지역을 분석하자 83개의 시군구가 포함되었고 읍면동으로 좀 더 세분화하면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이 소멸 가능 지역으로 분석됐습니다. 우리가 1990년도에 빈집이 한 36만 호 정도 됐어요. 그럼 이제 불과 한 20년 후에 우리가 112만이니까 거의 한 300% 이상 이게 빈집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현상이죠. 이 고령화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 빈집에 대한 이 빈집으로 남을 가능성은 점점 일본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는 그런 내재된 문제들을 갖고 있는 거죠. 젊은 층들의 탈지방화도 빈집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부산 영도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박재룡 이말숙 부부. 오랜만에 고향을 찾았습니다. 난 저쪽으로 간 거밖에 기억이 안 나거든. 부부에겐 좁은 골목길 하나하나가 추억의 장소입니다. 전혀 총각 시절에 연애할 때 제가 이 길을 수도 없이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사모님 만나요? 네. 옛날에 여기가 전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과자 같은 거 파는 그런 집이었어요. 슈퍼라는 개념이 없을 때. 껌이나 과자 같은 거 몇 개 넣고 팔고 하고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잊고 지낸 기억들이 되살아납니다. 이곳은 이말숙 씨가 결혼 전까지 살던 집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반가운 이웃을 만났네요. 이야, 참 오래 살고 봐야 되겠네. 응? 니는 어디 사는데? 우리 명지. 그리 멀리 갔나? 예. 뭐. 아주머니도 옛날에 그거 하셨잖아요. 깜깜이. 응. 깜깜이 하셨어요. 하셨다. 아, 어머니 옛날에는 잘 나가셨네. 잘 나갔지. 진짜. 내 안 댕긴 데 없이 다 큰 거는 배도 큰 배는 외국 배는 다 내 손 안 거치 가는 거 없어요. 할머니의 얼굴에선 지난 세월의 자부심이 묻어납니다. 영도에서 선박소리는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던 산업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영도의 어머니들이 있었죠. 일명 깡깡이질이라 불렸던 망치질로 안악들은 선박에 붙은 조개 껍데기와 녹슨 부위를 벗겨냈습니다. 5m 높이의 선박에 매달려 맨손으로 해야 했던 고된 작업. 그 억척스러움으로 자식들 뒷바라지를 했지만 이제 자녀들은 모두 떠나고 없습니다. 그때 애도 많고 사람도 많고 그저 그래, 복잡복잡한 살고 여기 전부 저 박신이 언니 애들만 해도 너희 5이 됐지. 우리 애들 서이제. 이거 다 됐다. 집 답이가 없다. 이 근처다. 예. 답이 가요. 저기 여기 뭐 예. 전부 답이 버렸는데. 이말숙 씨의 고향집 역시 새로운 집주인이 떠나고 빈집이 되었습니다. 사실 부부는 마을에서 더 살고 싶었지만 아이가 태어난 후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일자리 문제도 걸리죠. 교육 문제도 걸리죠. 변변하고 그다음에 문화시설에 관련되는 커뮤니티도 걸리죠. 이 재반적인 욕구들이 충족이 안 되니까 특히 이제 늙으신 분들은 어차피 생활이 터지니까 조금 이렇게 자리 잡아 살아가는데 젊은 사람들이나 어린 사람들은 자꾸 이제 이동을 하게 돼요. 한번 나갔다 하면은 들어오지 않는 게 용도가 돼 버리니까. 우리 딸 같은 경우는 이제 해운대에서 주로 이제 학원을 다니고 했고, 예, 이렇게 이런 공부시킬 만한 기반이 조금 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해운대는 동네처럼. 해오름 아파트. 아, 그러니까요.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지만 추억이 서린 고향이 곧 사라질 것만 같아 부부는 안타깝습니다. 호가 있는 부대. 쓰시지 않고 좀 아름답게 좀 이렇게 좀 재정비되고 그래서 그 추억이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구나. 손자라도 오면은 한 번은 잘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은 생각을 했죠. 이게 이렇게 폐허로 방치된 게 아니고.
지역 산업의 쇠퇴로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지역 경제는 더 어두워지고 주거 환경 역시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30년 후 우리나라 10가구 중 1가구가 빈집이 되면 결과는 더 심각해집니다. 당연히 지자체의 세수도 감소하고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주는 보조금도 당연히 감소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이 현재와 같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현재의 모습대로 그대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지방이 소멸하게 될 수 있다라는 이런. 고령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농촌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동복면에서도 가장 크게 열린다는 5.1장. 그런데 시장이 한산합니다. 물건을 파는 이도 사는 이도 모두 어르신들입니다. 옛날에는 엄청 컸어. 근데 이제 이러고 인구수가 줄어지고 이렇게 이러고 장이 안 돼. 인구가 옛날보다 많이 줄었어요? 맞네. 지금은 애기들 하나나 볼락이도 없어. 없어. 젊은 사람들이 안 살고 그렇게 맨 이제 내일 모레 갈 사람들만 이런 데 살지. 그런 마냥 다 나오고 젊은이들은 모두 도시로 빠져나가고 노인들만 남은 마을. 그러다 보니 곳곳이 폐허가 된 빈집들입니다. 남아있는 주민들 역시 자신들이 떠나면 마을이 사라질 거라 말합니다. 시골에 인구가 줄어지고 젊은 사람들은 벌어먹으려고 다 나가버렸고, 노인들 이제 배우간에 부부간에 살다가 죽으면 그 집 비어본 거예요. 빈집이 많아요. 옛날에 얘가 동북 인구가 70년대에는 한 8,000명 돼요. 8,000명. 지금은 1,700. 4분의 1도 안 되게 줄어져 버렸어요. 옆마을인 독상리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 200여 가구 중 이제 75가구만이 남았습니다. 집이 오래돼갖고요. 다 곧 넘어가, 이런 집들은. 봐봐. 집이 이렇게 생겼으니. 이것도 빈집. 이것도요? 그것도 빈집. 빈집 찾는 것이 어렵지 않을 정도로 많습니다. 여기도 빈집 있고. 그런데 이런 농촌의 빈집들은 주목할 만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빈집이 많이 있어도 자녀분들이 다 객지 나가 살아도 집을 안 팔더라고. 안 팔아? 집을 안 팔고 나가. 왜 안 파는 거예요, 그 집들을? 그걸 모르겠어. 사는 사람은 많은데 찾는 사람 많은데 자녀분들이 집들을 안 팔려고 하더라고. 살지도 않을 집을 팔지도 않는 건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가족들이 내려와서 들어와서 시골에 내려와서 그 빈집에 살아주면 빈집이 안 될 텐데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매각을 하면 또 시장에서 또 새로운 소화가 될 수 있을 텐데 이 매각도 원치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팔아봤자 큰 돈이 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매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정서적으로 언젠가 내가 돌아갈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막연히 한다는 거죠. 그런 생각으로 그걸 이제 방치하게 되는데, 그런 집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농촌 지역은 빈집이 많게 되는. 1년 반 전 양사리 마을에 터를 잡은 초보 농사꾼 부부. 오늘 감자를 첫 수확하는 날입니다. 처음에 꽃도 안 피고 해가지고 엄청 걱정했거든요. 근데 꽃 안 핀 거 치고는 이제 꽤 큰 애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도시에만 살던 두 사람에겐 모든 것이 처음 겪는 일. 손수 밭을 일구고 수확하는 일이 아직까진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농사일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습니다. 트랙터를 조정하던 석기 씨, 위태해 보이더니 결국 쓰러뜨리고 맙니다. 지연아, 한 번만 도와줘. 힘자랑에 나선 아내. 한 번에 들어올립니다. 이따 돌릴 거야. 사고는 있었지만 어쨌든 오늘 감자 수확은 만족스럽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부부.
지친 아내를 위해 석기 씨가 김치 비빔국수를 준비합니다. 요즘은 레시피들이 많잖아요, 인터넷. 그거 이제 찾아가지고 그거대로 이제 맛있게 먹은 거는 저장해 놓고. 완성된 김치 비빔국수.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 땀 흘린 뒤 먹는 그 맛이 꿀맛입니다. 그런데 부부는 왜 귀농을 선택한 걸까요? 아기 키우기가 저희는 원룸에서 처음에 살았어요. 아기가 돌아다닐 반경이 없잖아요. 맨날 나가야 되고 아기 키우기에 더 넓은 집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서울에서 바쁜 직장 생활을 했던 부부. 아이가 태어났지만 가족이 함께할 시간도 집을 살 돈도 모을 수 없었죠. 귀농을 택했고 어렵게 빈집을 얻었습니다. 정부 보조금 500만 원을 지원받아 직접 빈집을 수리했죠. 뭐 도배, 전기, 뭐 장판 뭐 까는 거나 아니면 이제 주방 좀 인테리어 좀 고치고 싶었어요. 옛날다 보니까 조금 새롭게 좀 고치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만 저희가 자가로 수리하고 이제 창문만 딱 이제 보조 받아가지고 딱 고치게 됐어요. 이게 내 다리로 걸어갈 수 있는 그 반경들이 넓어지고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다양해지니까 그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빈집 같은 경우에도 다 애기 아빠가 한 거고 제가 하고 생각하고 직접 한 흔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좋아요, 사실은. 아직까진 농사로 큰 수입을 얻진 못하지만 작은 행복과 미래의 꿈을 이 빈집에서 키워가고 있는 가족들. 그러나 빈집을 얻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살만하겠다라는 데를 좀 찾아 나섰거든요. 근데 거기 처음에는 해주겠다고 임대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다음 주 주말에 이제 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그 집이 안 된다고 안 판다고 그러니까 임대도 안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만난 건 부부에게 행운이었습니다. 남아도는 빈집 구하기가 힘든 일이 되리라곤 상상도 못했죠. 하나, 둘, 조심해서 하나, 둘. 젊은 귀농인들에게 빈집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빈집은 낭비되는 공간으로 방치될 뿐이죠. 우리나라에서 집은 재산 정식의 수단, 그다음에 내가 이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수단. 집이라는 거는 우리가 숨쉬고 생활하고 하루의 반 이상을 즐기고 휴식을 취하고 서로 생각을 나누는 이게 삶의 쉼터 공간이죠. 그 공간이 좀 다른 사람들과 이웃과 나눌 수 있고 또 자기 생각을 좀 표현할 수 있는 뭐 이런 공간으로 인식돼가는 좀 그런 생각들이 많이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해안도로를 중심으로 펼쳐진 절경을 보기 위해 매일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그러나 해안도로 바로 뒤쪽 언덕에 위치한 아파트엔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입니다. 과거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이곳은 스산함이 느껴지는 빈집이 되었습니다. 벌레와 비둘기들의 서식처가 된 아파트. 그런데 이곳에서 홀로 살아가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96세 오춘숙 할머니는 피난길에 남편을 잃고 이곳 영도에서 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고로 아들이 세상을 떠났고 남겨진 손자들을 돌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아들이 이제 벌어서 좀 살만하니까 아들이 또 세상 뜨고 손자 저희 새끼들 이제 놔두고 또 세상 없어서 그 손자들 내가 키고 보기 그렇게 못했다.
평생 남의 집살이를 하며 손주들 대학까지 보낸 할머니. 행여 짐이 될까 미안한 마음에 이 빈집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안엔 최소한의 살림살이들 뿐입니다. 내 옷도 다 버리고 살림살이도 버리고 내가 죽고 나면 애들 키우려면 죽고 나서 키우는 게 유사한 일이 아니오.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5만 원을 내고 있다는데요. 저렴한 임대료 때문이라도 이곳을 떠날 수 없습니다. 다리가 아픈 할머니가 갈 수 있는 곳은 아파트 앞 공터에 만들어 놓은 텃밭입니다. 그럼 여기 뭐 앉았으면 이렇게 쳐다보고 방에 혼자 두고 있는 거다. 텃밭은 할머니에게 유일한 말동무이기도 하죠. 낯선 이들의 방문이 반가운 할머니는 애써 키운 상추를 땁니다. 어머니 너무 많이 안 주세요. 다 못 먹어요. 아니요, 가지고 가. 밥 싸먹을 때 차에 가지고 가. 이제 진짜 그만 주셨대. 이제 많아. 올해 내가 많이 심었지. 뭐라도 주고 싶은 마음에 손이 멈추질 않습니다. 이렇게 많이 안 심어. 어머니 이제 진짜 그만 주셨대. 이거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지금도. 안 심어. 이렇게 찾아와 준 것이 할머니는 고맙기만 합니다. 관절염이 심해 한 걸음 떼기도 불편해 보이는 할머니. 혹시 넘어지기라도 하면 큰일입니다. 할머니가 가장 힘들어하는 건 화장실 사용입니다. 이곳 역시 집 밖에 위치한 공용 화장실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화장실 이게 어리대. 그게 어머니가 쓰시는 칸이에요? 거기는 물 내려가요 이렇게? 물 이렇게 잡아당기면 내려가는데 그게 고장이 나서 이렇게 고 아무도 관리해주지 않는 아파트. 50년 전 영도구 최초의 아파트였던 이곳은 과거 핫플레이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도 살려하지 않는 곳이 되었죠. 이 한 동에 60가구 꽉 찼어. 그때는 사람이 덕실덕실했어. 낮이도 그냥 뭐 애들도 그때는 있고. 시방 사람 구경을 못해. 하나하나 다 빠져나갔지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만 우리네 같은 사람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적막한 이곳이 할머니에겐 생애 마지막 집이 될지도 모릅니다. 20년째 재개발 이야기만 되풀이되면서 마을은 점점 더 슬럼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넘쳐나는 빈집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원도심. 바로 맞은편 신도시는 새 아파트를 짓느라 분주합니다. 덩달아 원도심 역시 뉴타운 재개발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소문이 돌면서 방치된 빈집 때문에 길고양이들의 개체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빈집은 고양이 집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공간만 있으면 애들이 들어가니까. 특히 밤에 영도 이런 데 와보면 고양이 소리들이 너무 많이 들려요. 빈집 하나가 발생하면 주변 지역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지저분해진 환경은 지역의 슬럼화를 가중시킵니다. 우리 집 옆에 폐가가 하나 거의 10년 넘게 있었어요. 근데 여름 오기가 무서울 정도로 그러니까 고양이가 배설물을 한번 딱 내놓으면요. 배설물 한 번에 파리가 거의 한 100마리, 200마리 온다 보시면 되는데 이 배설물을 하루에 2-3번 내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제 파리들이 막 모이는 거죠. 그래서 밤만 되면 싸우고 또 짝짓기 할 시간 되면 과음 지르고 밤에 또 애기 소리 내고 그러면 스트레스인 거예요, 스트레스. 애 우는 소리 내고 막
동해 주민들 전부 사인 받아서 몇 번이나 제출했는데도 집주인은 끄떡도 안 하는 거죠. 왜? 엄마 아빠가 살았던 곳이고 우리는 지금 거기 안 산다. 유산 정리는 아직 할 마음이 없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뭐 또 다른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때 도와서 같이 다 지었죠 그때는. 그러니까 그 썩어 나가도요 그 주인이 승낙을 안 해주면 손 못 댄답니다. 그게 법적으로. 구청에서 이렇게 하나씩 해주는 것도 폐가 이거 하나씩 저거 해주는 것도 뭐그 1년이면 몇 채밖에 안 나오니까는. 괜찮을 것 같은데. 방치된 빈집의 더 큰 문제는 바로 범죄가 발생될 위험이 높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곳처럼 말이죠. 지난 2010년 이곳 빈집에서 기억하기도 싫은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해오던 여중생 살해 사건 피의자 김길태가 오늘 오후부터 자신의 혐의를 시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성폭력 전과자였던 김길태가 여중생을 납치해 빈집에서 성폭행, 살해하고 사체를 물탱크에 유기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빈집만을 골라가며 은신했던 김길태는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건 후 마을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시의 상처를 지우기 위해 골목마다 벽화를 그려넣었고 안전을 위해 CCTV를 설치했습니다. 또 골목마다 비상벨이 만들어졌는데요. 사건이 발생한 집은 철거되었습니다. 집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러고 난 뒤에 없앴고 요 집에 보면은 네. 물통도 정했더니 그거 요 마당. 하지만 여전히 주변엔 빈집들이 많아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랬지 뭐. 그리고 이 골목이 무서워서 못 다녔어. 무서워서 못 다니셨어요? 무서워서 우리는 일리 지름길인데 무서워서 못 다녔어. 못 다녔. 다 지금 전부 다 빈집이에요. 빈집 전부 다 빈집. 다 나갔어요. 90% 다 비싸요.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빈집 하나가 발생하면 주변 지역은 법질서가 파괴되고 끊임없는 범죄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에선 이런 빈집이 사유재산이기에 주인의 허락 없이 철거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각종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빈집을 우리는 그저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외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유유부동산 등록제도 시행을 하고 그다음 빈집으로 돼 있는 관리에 대한 그 의무, 그다음에 그 강제 이행 부담금 같은 걸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그렇게까지는 이제 하질 않고 있는데 빈집들이 많이 생겨서 주변 지역의 환경을 굉장히 나쁘게 하고 그다음에 대다수는 그게 살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타지에 살면서 자기가 이제 뭐 상속을 받았거나 뭔가 재산상 소유주로 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 지역의 주거 환경이 얼마나 나빠지는지 인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지자체에서도 빈집 실태를 조사해 보면 이 소유자를 알아낸 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철거를 하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 강제 이행 또는 이제 빈집을 관리하지 않았을 때에 거기서 발생하는 부담금, 관리 비용 뭐 이런 것들을 하게 하는 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최근엔 신도시를 중심으로 분양되고 있는 새 아파트 역시 빈집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마산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이곳은 4,300여 세대를 분양할 예정이지만 단 한 건의 분양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4,300가구면은 규모가 여기 월영마을에서 몇 번째로 큰 단지예요, 이게? 월영마을 전체하고 같은 규모죠. 4천여 세대가 살고 있는 마을에 같은 세대수의 새 아파트를 분양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아파트 공급 과잉 현상이 이곳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창원에는 미분양 주택이 6,800여 가구가 있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10%에 차지하는 그 미분양 세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 보급률이 지금 현재 2017년 말 기준으로 10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 주변의 구도시는 빈집에 슬럼하러 몸살을 앓고 신도시는 남아도는 집 때문에 또 몸살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심각한 게 빈 땅만 있으면 아파트 지을 수만 있다면 모든 땅을 지금 가리지 않고 지금 아파트를 다 지어 제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게 지금 엄청 심각한 문제죠. 그냥 전부 다 그냥 그 공급이 미친 듯이 늘어난 게 제일 지금 심각해요. 어쨌든.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고 있는 지금 공급 과잉으로 인한 빈집이 또 다른 과제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빈집을 해결도 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아파트를 짓는 건 7, 80년대 건설 경기부양 정책에 맞춰진 행정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그동안 성장시대에 민간 자본들이 대형 건설에 들어와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파트가 막 들어가는 시대에 살았어요. 근데 이게 지금 부동산 경기나 우리가 성장시대에 있지 않아서 이게 막 재건축이 막 붐처럼 일어날 거냐. 저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봐요. 이걸 어떻게 그럼 우리가 활용하고 이 빈집을 어떻게 하면 재생시키고 우리가 잘 활용해서 우리 지역이 정말 아파트 들어오는 것보다 더 좋은 커뮤니티를 만들어낼 건지 이 지역사회가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내야 돼요. 순천시 향동에 위치한 문화의 거리. 평일에도 방문객들로 북적입니다. 순천 부읍성과 맞닿아 있던 이곳은 1990년대 신도심 개발로 빈집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빈집을 새로운 체험의 공간으로 변화시키면서 쇠락하던 마을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폐허가 된 집, 쓰지 않고 그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집들이 한 골목만 봐도 보통 한 두세 집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막 스레트집, 또 담장이 흙담장이어가지고 다 무너져 내려버리고 막 지붕도 막 꺼져버리고 하는 것을 도시 재생을 하면서 그런 집들을 다 이렇게 복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해 지붕이 방치된 빈집들이 2009년에 시작된 마을 재생 사업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단구란 이름을 가진 이 집은 100여 년이 넘는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한옥집입니다. 운치 있는 이 집 역시 빈집이었습니다. 집안을 채우고 있는 손때 묻은 골동품들이 주인장의 성격을 말해줍니다. 이 집은 거의 형태나 이런 것들은 제대로 1917년, 26년, 37년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특히 37년은 제가 페인트도 안 칠하고 그대로 2층은 다락은 유지를 하고 있죠. 그 집의 역사, 지어진 시기의 그 패턴이나 디자인을 중시하면서 이렇게 집을 고치면은 좀 더 다른 도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 오래된 주택 역시 수리 중입니다. 1939년에 이 집을 새로 이제 고쳤죠. 집주인이. 돈을 갖고 오면은 여기서 환전소예요. 순천에 환전소예요. 이 건물의 뼈대는 조선시대 지어진 것입니다. 골조를 그대로 보존하며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진 스튜디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건물에서 나온 옛 건축 자재들 역시 버리지 않습니다. 방을 파서 나온 구들장을 저 바닥에서 깔아서 지금 잔디를 심고 야외 무대를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그 갯도락에 있어요. 구들장 밑에 개는 돌이 있습니다. 돌을 빼서 담장을 쌓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혁신적인 재생이죠. 근데 아름다운 밀자가 써졌어요. 정말 한옥이라는 것을 그대로 살려내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기둥이 들어갔는데 나무를 삐딱했으니까 이 부분을 미장을 해본 거예요.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켜켜이 쌓인 마을의 역사를 빈집을 통해 다시 부활시키고 발전시킨 순천시. 고령화되었던 마을에 청년들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음식점이었던 폐가는
젊은 예술가들의 창작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순수 미술 작업을 하고 있는 정두현 작가는 순천의 매력에 빠져 서울에서 이곳으로 작업장을 옮겼습니다. 정서적으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아무래도 옛 건물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옛 건물들이 가지고 있는 히스토리가 있어요. 서울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작은 요소들? 그런 것들이 저한테 조금 영감을 더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빈집을 이용한 예술촌들이 형성되면서 순천이 문화예술의 도시라는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웹툰 작가인 염정민 씨는 8대1의 경쟁률을 뚫고 창작 공간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입주 기간 동안은 무료로 작업실을 쓸 수 있습니다. 집들도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옛날 건물들을 이렇게 좀 리모델링해서 있고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는 걸 많이 느꼈었거든요. 입주 비용도 없고 이제 최대한 작업만 몰두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세요. 게다가 각기 다른 분야의 작가들이 만나 서로의 작업에 대해 조언하고 소통할 수 있어 장점이 많습니다. 두루미. 마을엔 주민들과 예술가들이 함께 기르는 텃밭도 있습니다. 이곳에선 자연스럽게 공동체 문화까지 형성되고 있습니다. 가지는 이거 한 번 따먹고 미끄럼을 많이 해야 돼. 그래야지 자고 빈집은 더 이상 골칫거리가 아닌 도시를 새롭게 만드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4년 전만 해도 버려진, 방치된 그리고 노인들만 사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청년과 젊은 사회적 기업, 젊은 여성, 다문화 가정들이 모여드는 쉽게 말로 이곳은 핫플레이스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순천의 정체성과 역사, 문화, 추억을 다시 사는 그런 공간으로 차츰 변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선 매일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집에 대한 생각을 바꾸자 주민들이 마을의 주인이 되었고 도시의 특성을 살리자 소중한 마을의 가치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빈집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빈집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빈집이라는 거는 이 지역의 공동체를 더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문화를 더 활성화시키고 우리 먹거리를 만들어 나가고 우리 청년들이 잠자리 또는 우리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떤 목적을 활용하느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빈집은 정말 우리에게 많은 기회와 우리의 영광을 줄 수 있는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범죄의 대상이 되고 고독감과 절망의 상징이 되고 있는 빈집. 우린 그동안 집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왔을까요? 땅이 좁다고 말합니다. 내 집 한 칸 마련할 수 없다고 하죠. 빈집이 누군가에게 기회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빈집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